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우리 대학 중앙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51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총동아리 연합회와 16개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학생회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 대표자를 감사한 결과 단일 계좌 사용 원칙을 위배하고 영수증을 60%도 채 확보하지 못한 예술대학이 경고 2회, 영수증 확보율이 95%에 미치지 못한 생활과학대학과 특성화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이 경고 1회, 감사 당일 통장 원본을 준비하지 않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경고 1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앙감사 준비가 미흡했던 치과대학은 지난 26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2학기 특별감사는 10월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감사를 위해 각 대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최근 이번 학기의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과 내년 1학기의 경력 개발 장학금을 통합하여 선발한다는 학교의 공지에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람 포인트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장학제도는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 경력 개발 장학금, 경력 향상 장학금으로 특히 경력 개발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지원부에서는 이번 변화가 큰 사람 프로젝트 개편의 사전 조치로서 효율성과 장학금 운영의 효과 증진을 위해 기존의 3개의 장학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부실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학생들과 학교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일반 기념품 1+1을 드립니다. 기한은 2019년 9월 5일 목요일부터 9월 1일 수요일까지며 진행되오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홍사나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5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동아리 신입생 모집 기간이 있었는데요. 전북대학교 제36대 그대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주최한 동아리 페스티벌이 구정문 알림의 거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스티커 투어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학우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천막, 전기 배선, 책상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설치해 모든 동아리의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했습니다.
저번 학기에 이어 중앙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또 개강 시기에 힘입어 이번 동아리 모집 기간이 활기찬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모집 기간에는 우천, 강풍, 태풍 예보 등 기상 상태가 불안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었으며 그에 따라 동아리 홍보 역시 위축되어 아쉬움을 샀습니다. 또 총동아리 연합회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예보로 인해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다른 부분에서 미흡하고 놓친 것은 없을지 아쉬웠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학우들의 동아리 선택 및 가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동아리 페스티벌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대 총동연 및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일본 불매 운동이 열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 의류, 여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일본 브랜드 자동차 8월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와중 차량 렉서스는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신형 출시 전 재고를 정리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를 본 덕도 있었고 가성비 좋은 친환경 차량을 찾는 소비자들은 렉서스를 많이 찾고 있다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리콜 논란과 일본 불매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지금 차량 렉서스의 전망이 주목됩니다.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일본산 차량 소비률이 상승했다는 것에 대한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며 이에 더불어 하루빨리 일본산 부품에 대한 대체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 빼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와, 개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일주일이 지나 있네요. 다들 개강 첫 주는 어떠셨나요? 다들 방학을 지나 적응하기 바쁜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는 저번 한 주보다 훨씬 더 좋은 하루하루로 채워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들고 지친 학우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 문학 빼면 시체, 저희 문빼시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1회 문빼시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아직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2개의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 회마다 소설 한 편, 시 한 편, 이렇게 두 장르를 저희가 직접 선별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UBS 제작진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고른 작품들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청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작품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서 문배 씨가 특별히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소설이나 시가 있으시다면 바로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배 씨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9월 10일 오늘의 점심 방송 문배 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지치고 힘든 하루에서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워밍업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까요? 이 워밍업 시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시간은 그 주에 알아볼 문학 작품들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준비 시간 개념인데요. 간단한 문학적 이슈나 문학 상식 같은 배경 지식을 먼저 알아보는 실용적인 시간입니다. 또 이 워밍업 문제를 잘 듣고 마치셔서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답변을 주신 학우님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워밍업입니다. 다들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대해 알고 있으실 텐데요. 문명의 세계를 속임수로 보고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 대표 작가입니다. 퓰리처상,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그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 그 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오후의 죽음 등 훌륭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 작가인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워밍업 문제입니다. 실제로 작가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란도 몸소 겪었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의용병으로 적십자 야전병원 수송차 운전병으로 참전하기도 하였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몸으로 직접 느꼈고 전쟁과 밀접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929년 전쟁의 허무함과 고전적인 비련을 테마로 한 이 책을 완성하였는데요.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삶의 부조리와 인간의 비극 속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에 관해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전선에서 극적으로 조우한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말로와의 약속으로 써졌다는 점에서 반전소설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문제 역시 전북대학교 학우님들은 쉽게 맞히실 것 같은데요. 답을 아시는 학우님들은 어서 빨리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락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벌써 개강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마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시간표도 확실히 정해졌고 그에 따라 아마 수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다들 학업과 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동아리 신입생 모집 기간이 있었죠? 다들 동아리는 잘 선택하셨나요? 아마 구정문 알림의 거리에서 진행된 동아리 페스티벌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리 가입이 훨씬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한 학우님들의 동아리 활동도 역시 응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파이팅 넘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힐링곡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오시죠. 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도종환 작가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배워보았는데요. 지난 한 주 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문학 배면 시체, 문배 씨가 추천하는 오늘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학작품이 아닌 에세이를 들고 왔는데요. 요즘 청춘들 사이에서 에세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 매력적이고 귀여운 이름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인데요. 요즘 베스트셀러 시 에세이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먼저 작가 김영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영하 작가는 1990년대의 도시적 감수성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1996년 장편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으로 환상문학의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며 제1회 문학동네 신인 작가상을 받는 등 명성을 뚜렷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의 소재면에 있어서 예술, 게임, 살인, 동성애 등 다양한 분야를 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자아와 타자 사이의 고립과 소통 불가능성,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의 상황과 그 한계 등 현대의 자본주의, 도시 문명이 낳은 인간 소외의 문제를 펼쳐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도회적 감수성을 냉정한 시선과 메마른 감성으로 그려내는 대표적인 한국의 소설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룻밤에 단편소설 한 편을 쓰는 속필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에세이 여행의 이유는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관해 쓰고 싶었던 저자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자신의 모든 여행 경험을 담아 써 내려간 책입니다. 또 이 에세이는 이야기에 따라 9개로 구분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9개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실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시죠. 네, 이렇게 여행이 주제인 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여행에 대한 노래까지 듣고 나니 정말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여행을 포기하게 되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문배시를 청취하시며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책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책은 집필을 위해 장기 체류 계획을 세우고 중국으로 떠났으나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당했던 일화로 시작하는데요. 이 일화가 바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추방과 멀미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상처와 피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도망치듯 떠나는 여행에 관해 다룬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파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청춘들에게 공감을 많이 살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졌다고 하니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영하 작가는 TV 예능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는데요. 마냥 즐겁고 유쾌하게만 보이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경험하게 된 독특한 여행에 대한 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등의 이야기로 책이 이어집니다. 이렇듯 9가지의 다양한 여행 일화들이 제시되면서 지루할 틈 없이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전개인데요. 이를 통해 매 순간 여행을 소망하는 여행자의 삶, 여행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의 감각을 일깨워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깊고 아름다운 산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작가 김영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섬세하고 지적인 분위기로 전체적인 책이 쓰였는데요.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여행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책에 담겼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한 곳에 평화롭게 정착하지 못한 채 항구적인 여행 상태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에게 담담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집안 벽지에 오래된 얼룩처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도 또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불현듯 여행은 그에 맞설 힘을 부여해주기도 한다고. 정말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짧게나마 여행 및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고민과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떠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작품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작품 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이라는 곡입니다. 네,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과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하루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가득한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하청우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찡해지는 느낌입니다. 시인 하청우는 많은 분야에서도 아동문학가로서의 명성이 뚜렷한 작가인데요. 평소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많아 현재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도맡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자연주의가 바탕인 서정성을 기반으로 했다면 현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의식 내부에도 동심이 잠재해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캐내어 향토적 언어로 승화시켜 정감 있는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하 시인은 동시에 집중한 정감 많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중 그의 시 아버지의 등이라는 작품은 가족의 서정성을 표현한 감동적인 시인데요. 항상 건강하고 굳건한 아버지들의 특성을 등에 비유하여 풀어낸 작품으로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뭉클함을 살아나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 시는 내재적인 표현이 없고 직접적인 시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의 감정 전달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감정이나 느낌들이 훨씬 더 와닿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에 드러나는 그대로 아버지의 눈물을 등에 맺히는 땀으로 비유하여 나타낸 시로 아버지들은 아무리 아파도 울지 않고 그 아픔이 등에 땀으로 맺혀진다는 내용의 시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를 읽고 파헤쳐 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실까요? 싸이의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아버지의 등, 하청호.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네, 이렇게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와 하청우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도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노래도 시도 정말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엄마는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존재, 반면 아버지는 겉으로는 조금 무뚝뚝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고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가 그런 아버지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강하고 든든한 느낌을 살려 눈물을 땀방울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같이 재미있고 편한 사이에 부자지간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어색하고 서로 간의 애정 표현에는 거리가 좀 있는 부자지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느낌의 사이이든 아버지가 자식들을 아끼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같은데요. 오늘 저희 문빼시 방송을 들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오늘 집에 가서 혹은 추석 때 집에 가서라도 아빠에게 더불어 가족들에게 애정 표현 한마디를 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빠 사랑해 같은 부끄럽고 조금은 낯간지러운 말은 아니더라도 아빠 수고했어 이런 짧은 한마디라도요. 아마 이렇게 사소한 한마디일지라도 이 한마디가 갖는 효과는 정말 크리라 생각됩니다. 익숙하고 편해서 조금은 가볍게만 생각할 수 있었던 가족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작품 아버지의 등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현아의 러브레터 듣고 오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에세이, 하청우 작가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작품들 어떠셨나요? 학우님들의 마음을 울려 이를 통해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이 문빼시 방송을 통해 중앙도서관이나 교내 서점에 들러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 한마디 시간이 남아있죠. 하루 한마디 시간은 오늘 보았던 작품 중 특별히 학우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어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앞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마디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는요. 작가로서 작품 창작에 이바지하는 과정도 여행이다 라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김영하 작가도 지금 자신의 삶에 지쳐 실증을 내기보단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들도 현재 자신의 하루하루를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일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나중에는 일대기에 따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우면서 그 끝엔 좋은 여행 에세이가 나올 정도로 아주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 책의 좋은 추억의 페이지로 쓰이길 바라며 문학 빼면 시책, 문빼시 오늘의 점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려드릴게요. 이번 일주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도은서,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홍사나였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